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얼굴과 목에 조그만 혹들이 생겨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꾸 번지는 것 같고 또 과연 없어지기는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얼굴에 발생하는 여러 피부 질환 중에서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구진이 생기는 한관종, 비립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질환 모두 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눈가 주변에 연약한 피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순항 원장님 모시고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관종과 비립종, 피부에 생기는 양성종양의 일종으로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비립종과 한관종은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에 해당합니다. 둘 다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뿐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생긴 모양이 비슷하고 눈 주변에 섞여서 나기도 하지만 발생 원인, 조직 특성이 달라 치료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질환의 경과나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관련 키워드 살펴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물사마귀. 물사마귀는 한관종, 비립종 중에 어떤 것과 연관되는 키워드일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한관종을 보고 물사마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둘 중에 연관 키워드를 고르자면 한관종일 것 같아요. 네. 한관종은 크기가 한 2~3mm 정도의 노란색 또는 살색의 작은 물방울 모양으로 주로 눈 밑에 오돌토돌하게 솟아나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네. 그렇다면 물사마귀의 다른 이름이 한관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사마귀는 이름 그대로 사마귀 질환이에요.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폭스 바이러스에 속하는 MCV 이름이라는 그 바이러스 이름으로 감염돼서 유발되는 질환이에요. 네. 한국말로 전염성 연속종이라는 진단명이 있고요. 주로 소아에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관종은 이런 바이러스와는 전혀 무관한 질환이지만 환자분들이 아마 좀 오해해서 이 물사마귀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관종을 물사마귀로 좀 오해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한관종과 물사마귀는 형태가 유사할 뿐 정확히 다른 질환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발생 부위 살펴보겠습니다. 한관종은 주 발생 부위가 눈 밑인 건가요? 네, 주로 호발 부위는 눈 주위, 뺨, 이마이고요. 그 외에 다른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목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드물게 몸통이나 사지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관종은 크게 가렵거나 아픈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져 있을 때 환자가 인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몸에 오돌토돌한 어떤 피부 병변이 생기게 되면 앞서 말했던 물사마귀뿐만 아니라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관종과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관종에서 이 한관이란 땀관을 의미하는데요. 즉 한관종은 땀관에 나는 종양을 말하는 건데 그럼 땀이 나는 부위에서 많이 좀 발생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한관종이 에크린 땀샘이라는 분비관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한관종이랑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부분이 바로 땀입니다. 네, 땀 흘림이 많아졌을 때 한관종이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하지만 땀이 많이 나는 부위와 한관종의 발생 호발도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발생 원인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관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한관종은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에크린 땀샘에서 기원하는 질환으로 주로 사춘기 이후에 여성에게서 잘 나타나고 동양인에서 좀 더 흔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어요. 가족력, 유전적 요인, 호르몬, 당뇨 등에 연관된 보고가 있긴 한데요. 한관종은 특정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으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유전적 성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유전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건가요? 네, 이제 발진성 한관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가족 중에 한관종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들에게서도 발진성 한관종이 발견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유전자가 밝혀진 유전병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가족 중 한관종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유전적인 성향을 보여서 가족 중에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흔히 번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관정도 주변으로 이렇게 번지듯이 그 수가 막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번진다는 거는 감염성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점점 진행을 해서 병변이 커지거나 합쳐지면서 새로운 병변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둘 경우에 다른 어떤 피부 질환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요, 한관종은 다른 피부 질환으로 발전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근데 이 한관종은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려움이나 통증 이런 특별한 증상은 동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가끔 이제 땀이 아까 많이 나는 부위나 그런 데는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특별한 증상은 없다 보니까 더 방치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치료하지 않은 한관종을 또 메이크업 같은 걸로 가리겠다고 화장을 막 진하게 하게 되면 2차적인 어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특히 눈 쪽이라서 여자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할 네.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눈 밑에 피부는 얇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잔주름을 더욱 악화시키고 모공을 막게 돼서 2차적인 모공염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자, 우선 이제 한관종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비립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질 주머니. 각질 주머니는 이제 비립종과 관련된 키워드인 거죠, 선생님? 네, 비립종은 피부에 죽은 각질 세포들이 합쳐져서 생기는 작은 각질 주머니입니다. 피부에서는 세포의 생성, 탈락, 또 재생 사이클이 이루어지는데 이 순환이 잘 안 되면 각질 덩어리들이 남아서 비립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비립종은 양성 종양이고 보통 1, 2mm 작은 사이즈이고 하얗게 보이거나 노란색을 띨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눈꺼풀이나 뺨에 생겨서 외모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네. 근데 좁쌀 같은 각질 덩어리라고 하면 사실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요거 또 비립종인 건가요? 아닙니다. 비립종은 모공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좁쌀 여드름은 모공과 연관된 여드름의 형태이기 때문에 각질과 피지가 쌓인 면포라는 것이 막혀 있는 모양으로 폐쇄 면포, 흔히 화이트헤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알아본 한관종과 이 비립종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헷갈리기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일단 한관종은 비교적 피부의 깊은 층에 있는 병변이라 피부 안쪽에 이렇게 혹처럼 보이고 비립종은 피부 표면에 바로 밑 얕은 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좁쌀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았을 때 노란색, 흰색 알갱이가 비쳐 보이면 비립종일 확률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살이 뭉쳐져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한관종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여러 질환의 간변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질환이 좀 더 흔할까요? 두 질환의 발생 빈도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한관종보다는 비립종이 발생 빈도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이 비립종은 우리가 쥐젖이라고 부르는 거랑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쥐젖과는 어떻게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쥐젖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피세포하고 콜라겐들이 증식하면서 만들어지는 마찬가지로 양성 종양인데요. 네. 폴립이라고 부르는 용종입니다. 비립종처럼 살색이나 갈색의 구진이고 크기도 다양하긴 하지만 크기가 좀 커지면서 좀 더 돌기처럼 나오는 병변이 특징이고 말랑거리기도 합니다. 네. 쥐젖은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등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뜯어보려고 하시거나 직접 짜시다가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쥐젖도 레이저로 이렇게 비교적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앞서 알아봤던 한관종과 비립종과 구분이 어려운 질환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좁쌀처럼 이게 나타나는 모양으로 좀 감별이 필요한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편편사마귀가 있습니다. 편편사마귀는 둥글게 나타나는 다른 돌기와 달리 표면이 칼로 자른 듯 납작합니다. 직경이 한 2에서 3mm 정도 되는데요. 얼굴에 주로 나타나고 등, 목, 가슴 등 몸 곳곳에 흩어져 번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갈색으로 변해서 검버섯하고 비슷해 보이는 특징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편평사마귀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이 편판사마귀도 아까 말씀드린 사마귀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유두종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거나 다른 신체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편판사마귀 보유자가 있으시면 수건이나 세안도구는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편판사마귀가 의심이 되면 즉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해야 병변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걸 막으실 수 있어요. 네. 치료는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 수술적 제거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네. 그럼 이제 편평사마귀 외에 또 감별이 좀 되어야 하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피지샘 증식증이라고 있는데요. 피지샘 증식증은 주로 40대 이후에 중노년층의 이마에 또 많이 나타나는데요. 2에서 한 6mm 정도 크기로 모공 주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입니다. 속이 피지 덩어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심한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돌기는 노란색을 띠면서 중심부가 배꼽 모양으로 분화구처럼 약간 함몰된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마, 뺨에 많이 나타나고 불규칙적으로 좀 흩어져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관종, 비립종, 그리고 편편사마귀, 피지샘 증식증까지 모두 모양이 좀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피지샘 증식증의 원인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피지샘 증식증의 원인은 피부 노화로 인한 피지선의 이상 증식입니다. 네. 흔히 중년에 갑자기 생긴 여드름으로 착각해서 알아채기 쉽지 않은데요. 방치했다가는 이제 피지샘 증식증이 얼굴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많이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지샘 증식증은 미세침 고주파나 레이저 등을 활용해서 치료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슷하게 생각되는 피부 질환들이 있는 만큼 좀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비립종은 왜 생기는지 발생 원인 좀 살펴볼까요? 비립종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어떤 질환에 의한 피부 손상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상 등의 외상이나 아토피로 자꾸 긁는다거나 이런 상처 부위에 잘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 부위에 잘 생길 수가 있지만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에 의한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감염성 질환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럼 한관종이나 쥐젖이 좀 잘 발생하는 부위에 비립종도 생길 확률이 높은 건가요? 쥐젖하고 비립종의 그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구나. 한관종인 경우에는 한관종 병변이 생긴 부위에 비립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좀 비립종이 있다고 해서 한관종이나 쥐젖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관종이 있는 경우에는 비립종 병변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근데 비립종의 경우 혹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거나 그 숫자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나요? 여러 개가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방치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개수가 좀 많아지고 크기도 좀 커지고 안쪽에서 좀 이렇게 터지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되면 사실 뭐 하얀색,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붉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보통 비립종의 경우는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안쪽에서 터져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좀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한관종과 마찬가지로 이 비립종도 통증이나 가려움 같은 어떤 그런 특별한 증상은 따르지 않는 걸까요? 네,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좋지 않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근데 여드름처럼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제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해본 한관종의 경우는 집에서 스스로 제거할 수는 없으세요. 한관종을 손으로 짜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립종인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짜낼 수도 있지만 네. 이 경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까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드름처럼 이렇게 흉터를 남길 수도 있을까요? 무리하게 잘못 짜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과색소 침착이라던가 여드름 흉터 같은 병변이 남기도 합니다. 네. 자, 한관종, 비립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관종, 비립종의 치료법. 자,
자, 한관종, 비립종 두 질환 모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더 번지거나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키워드에서는 한관종, 비립종의 전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관종의 경우 전문 병원에서는 어떻게 좀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미용상 제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CO2라든가 어비움 야그 레이저나 고주파 절연반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시에는 병변이 표피부터 있기 때문에 표피부터 진피층 깊은 병변까지 치료를 해야 되고, 절연된 미세 고주파 바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진피 안으로 바늘을 찔러서 선택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한관종 치료는 1회보다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시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이저 치료와 고주파 절연 바늘 치료.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레이저 치료는 주로 이제 탄산가스라던가 어뷸 야그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가장 표면층인 표피층으로부터 접근이 들어가는데요. 표피층에 손상을 주기 시작해서 진피층의 병변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가 조금 꽤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흉터나 저색소 병변 등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기도 하고요. 반면에 고주파 절연바늘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연된 바늘로 병변을 찔러서 고주파 열로 진피 내 병변을 파괴하는 방법인데요. 표피층의 손상은 거의 없으나 치료 효과가 조금 적거나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관종 같은 경우는 깊은 층에 그 병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한관종은 표피층의 병변보다 안쪽 진피층의 병변이기 때문에 레이저 등으로 제거하실 때 한 번에 제거하시기보다는 반복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깊은 병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리하게 제거하면 자국이나 또 흉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치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사실 치료 관리인데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재발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레이저 그리고 고주파 절연 바늘 치료 후의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신 후에는 상처가 이 피부 재생 기간을 고려해서 10일에서 2주까지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고 재생 테이프 사용이라든지 연고 사용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초기에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이 닿거나 자극이 안 가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고주파 절연 바늘의 경우는 겉으로 난 상처는 대부분 거의 없을 테지만 고주파 바늘이 찔렸던 부분에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관종의 치료는 병변이 깊고 주로 눈 위치여서 잘 붓거나 붉은기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하게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치료받았던 병원에 그래도 한번 내원하셔서 상태를 봐주시는 게 좋고 소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후에 그 자리에 다시 한관종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제거가 좀 덜 됐을 경우에는 병변이 재발하기도 하지만 있었던 부위에 또 다른 새로운 병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관종 치료법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비립종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주세요. 비립종 같은 경우도 병변에 이제 소독을 1차적으로 하고 주머니 안에 각질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바늘이나 레이저로 입구를 만든 다음에 내용물을 압출하는 식으로 제거를 해서 재발률을 낮추고 있고요. 또 주머니를 레이저로 태워서 조금 없애버리면 조금 비교적 잘 1회만으로도 없어집니다. 네. 근데 치료 후에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눈 주위를 문지르거나 비비는 행동 등은 좀 조심해야 한다든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는 표피에 손상이 된 상태시기 때문에 10일에서 한 2주간 피부 재생 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치료받은 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 테이프라던가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지르거나 비비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세안의 경우에도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 제가 좀 찝찝한 세안을 하시라고 하는데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립종, 한관종 뭐 비슷해 보일지라도 정확히 다른 질환이고 또 치료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좀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런 비립종, 한관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두 질환 다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 예방 방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피부에 너무 많은 자극이 가는 것을 좀 최소화해 주시고 네. 각질, 모공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케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홈케어로 각질 제거 제품이나 필링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필링을 물리적 자극이라고 보시고 너무 많이 하시는 건 피해 주시면 좋겠고 네. 자외선 자극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메이크업을 하시는 동안은 세안 꼼꼼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피부에 남아있는 화장 성분이 특히 눈가에 남아있지 않도록 눈꺼풀이나 눈 화장을 하실 때 세안을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소에 어떤 피부 병변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실천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노력들 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갖기를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좀 사소하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습관이 필요한데요. 먼저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기본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조금 충분히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요. 충분한 또 수분 섭취, 또 비타민이나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도 평소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부의 수분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면인데요.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또 수면과 이제 수분은 충분히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 또 피부에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 자외선은 최대한 모자나 우산으로 물리적으로 차단도 해주시고, 네. 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본 한관종과 비립종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 좀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 가려움이나 통증이 없어서 방치하기가 참 쉬운데요. 발생 원인과 치료법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 받으셔서 깨끗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이순항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